손흥민이 다시 한번 해냈습니다. 11일 토트넘 홈에서 열린 뉴캐슬과의 홈경기에서 손흥민은 1골 2도움으로 맹활약을 하며 뉴캐슬을 4대1로 격파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경기 종료 후 압도적인 지지율로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된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EPL 역사상 10명도 안 되는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이는 EPL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앨런 시어러도 달성하지 못한 위대한 업적입니다. 맨시티전에서 비긴 후 토트넘은 상대적 약체 웨스트햄과의 일전에서 0대2로 무기력한 패배를 당했는데요. 패배 직후 인터뷰를 통해 선수들의 반성과 각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손흥민은 웨스트햄 이상의 강호인 뉴캐슬을 상대로 자신이 했던 인터뷰 공약을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히샬리송을 다시 톱으로 전진 배치시키고 자신의 주 포지션인 윙어의 자리에 오랜만에 돌아온 손흥민은 뉴캐슬을 완전하게 파괴시켰는데요. 손흥민은 과거 토트넘 소속이었던 동료 키에런 트리피어와의 1대1 돌파에 모두 성공하며 전반에만 2도움을 올렸습니다. 득점자인 우도기와 히샬리송은 그저 손흥민이 돌파 후 찔러준 패스에 발만 가져다 댄 것으로 쉽게 득점을 올렸습니다. 후반에도 손흥민의 영향력은 엄청났는데요. 트리피어만으로 커버가 되지 않았던 뉴캐슬이 손흥민을 보다 집중 마크하기 시작하면서 토트넘은 공간을 훨씬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히샬리송이 또 다시 골을 넣으며 3대0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승기를 잡은 손흥민은 찬스가 왔을 때 스프린트와 함께 드리블을 치고 나가며 뉴캐슬의 골키퍼를 제치려고 했고 뉴캐슬의 골키퍼 두브라브카는 당황하여 공을 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손흥민의 발을 걸어 넘어뜨림으로써 토트넘의 이번 시즌 첫 PK 찬스를 만들어줬습니다. 키커는 당연히 PK 찬스를 만들어낸 손흥민의 몫이었고 손흥민은 키퍼가 방향을 읽어냈어도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골대 구석에 완벽한 슈팅을 하여 토트넘의 4대0 리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로써 승리가 확정된 토트넘은 감독 엔제 포스테코글루의 판단 아래 손흥민을 관리 차원에서 교체 아웃해 주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돌아온 브리안 힐은 다시 한번 눈이 썩는 경기력을 보여주며 토트넘의 실점에 다시 관여하는 명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상으로는 핵심 선수들의 부상 이탈이 많았던 토트넘보다 뉴캐슬이 우위인 상황이었으나 윙어로 돌아온 손흥민의 멱살 캐리로 이번 경기는 토트넘의 완승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손흥민의 대활약에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요. 내년 아시안컵 우리의 최대의 라이벌국인 일본입니다. 최근 일본은 미토마, 쿠보 등 자국의 스타 플레이어들의 슬럼프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형국인데요. 이 때문인지 순수하게 손흥민을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칭찬하고 응원해주는 일본인이 있는 반면 손흥민의 대기록이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업적을 폄하하는 악플러들도 상당히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야후재팬과 오채널에서 다양한 반응들을 가져와 번역해 보았으니 즐겨주세요. 이 정도면 세계 최고의 윙어라고 불려도 부정할 수가 없구나. 손흥민의 폼이 심상치 않아. 엘링 홀란과 득점왕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 1월에 아시안컵에 차출돼서 그 기간 동안 EPL골을 못 넣으니 아쉽지만 득점왕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한국은 싫지만 인정할 건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현 시점에서 아시아 최고의 축구 선수다.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골을 넣고 있는 해리케인의 빈자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 토트넘은 해리케인이 아닌 손흥민의 팀. 또 한국 언론이 열광하고 있는 것을 일본에 보도하는구나. 손흥민의 활약 따위 알고 싶지 않으니 그만 내보내자. 아시아 넘버원이라는 말 따위는 손흥민을 과소평가하는 단어야. 세계 최고라고 평가해도 부족함이 없어. 사실 손흥민이 토트넘보다 더 상위팀에 있었다면 기록도 지금보다 훨씬 좋았을 거라고. 중위권 팀 토트넘의 뉴스 따위 일본에서는 관심도 없어. 한국인들이 잘난 척하지 않도록 토트넘 기사는 메인에 그만 올라왔으면 해. 저런 스피드로 달리면서 플레이의 정확성까지 높은 선수는 찾아보기 힘들어. 손흥민은 확실하게 월드클래스네. 미토마가 손흥민의 뒤를 이어 아시아 최고의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아시아 기록을 만들어갈 선수 미토마. 한국의 축구 선수 따위 무엇을 하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런 기사가 메인에 뜬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국인에서만 뛰어난 축구 선수가 나오니까 질투하는 내수익들이 많구나. 볼 때마다 한심하다. 손흥민은 항상 결과를 만들어내는 선수.
재능만 인정받고 정작 결과를 못 만들어내고 있는 일본 유럽파들은 손흥민을 보고 배워야 함. 소니는 키도 크고 빠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골을 넣을 수 있고 창의적인 패스도 가능해요. 이런 점은 현재 시점에서 일본 선수들에게는 없는 만능형 스타일. 칭찬할 건 칭찬해야 해. 손흥민은 한국의 오탄이라고 봐야지. 60년 이상 아시안컵 우승도 못하는 나라의 주장에 기사 따위 읽을 가치가 없습니다. 아시아에서 향후 10년 내로 손흥민을 넘는 선수는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토마나 쿠보가 넘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현 시점에서는 손흥민과 비교가 불가능한 레벨이니까요. 손흥민의 주 포지션이 윙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네. 윙어로 돌아가니까 완전히 괴물 그 자체였어. 뉴캐슬 팬들은 경기 내내 손흥민에 대한 공포에 떨었을 거야. 손흥민이라는 월드클래스가 있긴 하지만 한국은 박지성 세대 이후로 우리 일본 국가대표팀보다 강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아시안컵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손흥민 수준의 공격력을 가진 일본 공격수가 탄생한다면 우리도 월드컵 4강 이상을 바라볼 수 있을 텐데 아쉽구나. 팀원들도 잘 챙기고 본인 실력은 월드클래스. 도대체 손흥민의 약점은 뭐야? 영국 스포츠 언론에서도 손흥민에 대한 기사는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어. 이처럼 공격수는 골로 말하지. 일본 공격수들도 골을 넣지 못하는 한 세계에서 주목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 오늘 손흥민이 PK로 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손흥민의 기록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록입니다. 저번 시즌까지 모든 PK를 해리케인이 찼기 때문에 손흥민은 이런 기록을 전부 필드골만으로 넣었다는 점에서 가산점을 줘야 합니다. 우리 모두 솔직해지자. 손흥민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선수야. 단순히 아시아인 중에서 최고라는 말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정도로 혼자서 다른 차원에 있어. 분하지만 실력과 인성 모든 것을 갖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단한 선수. 야구에서는 오타니, 축구에서는 손흥민. 아시아인들이 세계 스포츠 시장에서 맹활약하고 있어서 팬으로서 행복합니다. 미토마와 손흥민을 비교하는 기사들이 최근에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구나. 손흥민이 비교당할 레벨이 아니었어. 조직력에서는 우리 대표팀이 훨씬 앞서 있지만 개인의 능력은 한국이 월등하구나. 이번 아시안컵 한국과 다시 붙으면 쉽지 않겠지만 엄청나게 재미있는 게임이 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해. 이처럼 손흥민의 활약에 대단하다며 솔직하게 인정해주는 축구팬들도 많았지만 반대로 굳이 손흥민의 기사에 찾아와 악플을 달고 도망가는 코멘트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손흥민은 이번 경기를 통해 자신이 어째서 세계 최고의 윙어 중 한 명으로 호명되어 왔는지 그 클래스를 확실하게 보여주었는데요. 이에 대해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경기 종료 후 인터뷰를 통해 이번 경기는 완전히 손흥민이 지배한 경기였다며 드물게 끊임없이 극찬을 할 정도였습니다. 비록 메디슨과 판더벤, 벤탄크루라는 핵심 선수들이 돌아오지 못했지만 다시 원래의 포지셔닝 윙어로 돌아간 손흥민이 다시 한번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면서 토트넘의 공격력의 부활을 EPL 전체에 알렸는데요. 아시안컵에 차출되기 전까지 남은 토트넘의 경기들에서 윙어 손흥민이 또 어떤 활약을 펼칠지 대단히 기대됩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성실한 업로드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